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이렇게 좀 옷을 양복을 갖춰 입고 한 것이 두 번째인데요. 나이 먹은 이후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많고 그러질 않아서 넥타이를 오랜만에 맸더니 이거 볼 만드는 것도 좀 힘들고요. 무엇보다도 목이 좀 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긴 합니다. 그건 제 사정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반응이랄지 느낌을 알 수가 없어서 좀 그 점이 더 답답하기는 합니다. 어제까지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 태도,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의무는 없고 우리 사회가 정말 무법지대다시피 하다 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전부 가정이나 한 가구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인 단독 세대주 가구 그런 데도 있고 그러긴 하죠. 어떻든지 간에 한 가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그러면 그 가구 주가 바로 대표가 되는 거겠죠. 저희 집은 6명입니다만은 둘은 따로 독립까지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독립까지는 아니고 각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포함시켜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부 각자 1인 가구로서 대표가 돼도 좋겠죠. 가령 6명이라고 했을 때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이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각 가구에서 정하면 됩니다. 정해가지고 6명이라고 그러면 6명에서 다수결로 정하든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추대하는 방식을 하든 선출을 하든 지명을 하든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투표를 하건 콘클라벤가 교황 뽑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하여간 한 명을 뽑는 겁니다. 한 가구당.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는 생각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몇 가구 대표가 모여가지고 가령 10집이라고 한번 해보죠. 10집의 대표, 그러면 10명이겠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이제 이름은 우리나라 행정 구조가 그러게 돼 있으니까 반장이라고 하죠. 자, 반장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장이 또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통장을 뽑는 거예요. 통장이 모여가지고 통장 또 몇 명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장을 뽑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통장이 모여서 구청장을 뽑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행정 단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구청을 없애든, 그러니까 기초단체를 없애든 광역단체를 없애든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런 식으로 상향해서 올라가가지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원용한다고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모여가지고 광역단체장 뽑으면 됩니다. 광역단체장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원수든 대표든 대통령이든 수반이든 무슨 위원장이든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이름이 어떻든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앞에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현행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 그 폐해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선거 없애자는 말씀 드리면서 했지만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국가 최고 권력자를 뽑는 데서도 그 사람이 뭘 얼마나 했는지 우리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과장되거나 포장되고 감추고 왜곡하고 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이든 뭐 그쪽 자기네 패거리건 분식되어 있는 거, 꾸민 거, 진짜가 아닌 거, 그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뭐 잠깐 몇 개월 동안에 뭐 선거 기간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오메가며 떠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 뽑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요 당의 이쪽 측에서는 어떤 당이니까 그래가지고 찍고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죠. 대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 6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뭐 지적 능력이든 학식이든 뭐 인간성이든 또 뭐 윤리적인 면이건 모든 면을 감안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 어디 가서 말 실수 안 하고 자기 수화가 두드려 맞아도 찍소리도 못하지 않고 할 말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알고, 아니다 싶으면 자기 입장 정확히 밝히고 자기 일 그만두고 할 만한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10년도 더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회의원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원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집에서 뽑인 사람 10명 중에서 하나 뽑는다고 그래봐요. 암만 뭐 이렇게 이웃과 단절된 채 산다고 어쩌고 그러지만은 전부 다 동네에서 저 사람 어떤지, 사람 뭘 하고 살고 인품은 어떻고 자기 집 앞이라도 잘 쓸고 얘기들 안 두드려 패고 마누라한테나 포화가 안 오고 남편한테나, 그런 사람인지 되게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가족 대표로, 한 가구 대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 위 단계로는 뽑히지가 않겠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서 1명을 뽑자고 그러면 다 이야기도 서로 해볼 것이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태도가 어쩐지, 남의 말을 제대로 잘 듣는지, 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하는지, 뭔지, 요 사안하고 관련된 핵심이 뭔지 그런 거라도 파악한지 아는지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라도 골라서 하고. 어른은 나이 한 살에도 많이 본 사람 오면 자리에서 있나갖고 오시냐고 인사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뽑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누구나가 공감할 만한, 저 사람 공적인 일을 맡겨도 되겠다. 지 권한 남용하고 그런 것은 일부러 길을 터줘도 안 하겠다. 책임도 뭐 면해준다고 하더라도 악착같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런 사람을 뽑힐 가능성이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거하고 정당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이 선거 제도나 정당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뜻을 못 펴고 울분 속에 세상을 떠나고 오신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정당이란 것 때문에, 몇 놈이 좌우지하는 그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 반장을 뽑아도 쪼르게 하면 요거도 먹을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뜻을 꺾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고 나라와 결혈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놓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당 공천을 못 받아갖고 선거에 제대로 움직일 만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제일 적은 데가 선거고 선거 비용 상한액이 1억 5천 정도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갔거든 한가 모르겠어. 그렇게 떨어질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그 돈 없어갖고 그만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들어와서 그런 판 안 간다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요. 제가 한 방식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눈치 안 봐갖고 공천 못 받으면 안 될 것인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기 역량대로 자기 소신대로 말해갖고 설령 또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뽑혀가는 과정으로
나라의 중요한 정책 같은 것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4대강을 하냐 마냐, 예? 원자력 발전을 하냐 마냐, 무서운 질병이 돌고 있는데 국경을 봉쇄하냐 마냐, 그런 거 정책 위반자들이나 실행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 그냐? 국민들에 따라서 했으니까. 국민이 허산 대로 했으니까. 나중에 뭔 욕먹을 일이 있고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자, 다른 근거를 한번 또 말씀드려보죠. 처음에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가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만 모이더라도 의견을 일치할 필요가 있고 했을 때 그때부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싹트고 다수결이라는 것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이유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한계. 많이 떨어져 있고 보고 같은 식구들이긴 한데 떨어져 있고 뭔 의논한다고 그래갖고 모이기도 힘들고 거리가 머니까요. 한꺼번에 모일 장소도 없고 그런 거 저런 거 엄청나게 한계로 작용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접민주주의라는 게 생겨갖고 우리가 이꼴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일 생활권도 아니죠. 지금은 동시 생활권이죠. 스마트폰, 그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통신수단. 세계 어디건 간에 하루면 다 가지 않습니까? 엔간한 데는. 아주 뭐 밀림이나 깊은 산속 오지 아니고는. 사람이 모이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됐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실시간으로 뭐 거기가 밤이면 여기는 놔주고 해갖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가령 A, B, C를 놔두고 누구를 국가대표로 올 것이냐 했을 때에 실시간으로 뭐 금융거래에만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뭐 온갖 방법 안전장치 하잖아요. 뭐 개인 인식부터 해가지고 뭐 지문 뭐 온갖 짓거리 다 해도 뭐 부정선거가 있니 어쩌고 그런 반에 얼마든지 보안 안전장치 해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개개인 우리나라 5천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린이 빼고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싫다. 그래갖고 빠진 사람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번에 유권자 정도 의사를 갖고 한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뭐 개인별 인식표를 주건 어떤 그 비번을 주건 어떤 방식을 해서든지 간에 얼마든지 비밀 보안 안전성 유지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못할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요 이야기 했더니 한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그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여러 사람 놔두고도 막 부정부패가 있고 그러는데 가령 뭐 뇌물을 쓴든 뭐 이익을 제공을 약속을 하든 어떻게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그 포섭해갖고 할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에 길들여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저희 집 5명 아니 6명 중에서 뽑은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에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뽑을 거고 아까 또 10집 모여갖고 하는 데서도 그런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은 최대한 줄이고 뭐 국회의원들 뭐 월급 받는 것부터 특권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없애고 전부 없애야 됩니다. 전부. 예? 책임은 무한 책임지게 하고 자기 집부터 가령 그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해봐요. 그럼 그 밑에 단계 얼마나 몇 단계로 거치지 않습니까? 그 뽑은 사람들 전부 연대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서울시에서 해갖고 서울시 대표 뭐 각 구에서 여러 명씩 나와갖고 그 중에서 그 구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 뽑을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이 나온 그 가령 무슨 종로구다 해갖고 했을 때는 그 종로구 밑에 뭐 동에서도 나오고 어쩌고 해갖고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다음에 선출 기회를 박탈한달지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뭐 이번에 뭐 어디 광역단체장 사퇴하니까 그 중요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는 뭐 아주 훌륭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해당되니 안 되니 성폭력은 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뭐 그런 것 같이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 누가 그 많은 밑에 자기 가족부터 온갖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꼴이 될 텐데 거기다가 거기서 부정을 하고 사람 뭐 매수하든지 해갖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더구나 아무 특권도 없고 겨우 그 활동비 정도 나오는 그런 걸 갖고 책임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정책 잘못 결정해갖고 자기가 거기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두고 이 나라 없어지기 전에는 아따 그 가들 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냐 하는 욕을 먹을 건데 말입니다. 저는 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지 않을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 명 모이니까 사람도 들도 되겠죠. 현행 방식으로 그렇게 특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그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러면서 가갖고 아부나 하고 알랑거리고 그래갖고 하려고 한 사람 그 사람 빼고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사람 있으면 누구한테 말씀해 줘 보십시오. 제가 모든 것 적고 요거 뭐 유튜브 방송에 보고 안 하겠습니다. 혹시 아따 짜가 뭔 혼자 저 생각을 했을까? 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꼭 자기 비하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뭔 많이 안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역사도 엄청 오래된 겁니다. 인류가 글자로 자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을 때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그 뭐 조그마한 뭐 몇백 명, 몇천 명만 모여 살아도 그거 국가로 쳤습니다. 뭐 국가란 이름이 뭐 특히 민족국가 그런 거 개념 생기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전부 자기네 동네에서 그 동네에 뭐 제일로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을 예로 들 때게 그 지방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큰 땅덩어리에 외세 자기들하고 같은 말 안 쓰고 민족도 틀린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공동으로 막고 그래야 되니까 좀 일관성을 갖게 우리가 힘을 모아갖고 대처하자 하는 차원에서 대표를 뽑았고 그 각 지방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뽑힌 사람이 나오고 나면 원래 지방의 그 대표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봅니까? 그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서는 계속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뽑혔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그 각 지방의 대표한테 협조를 받아야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든 뭘 실행하든 말든 전부 그 각 지역의 대표 의사를 반영하고 뜻을 묻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무슨 뭐 집단 지도체제 비슷한 것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이 실행됐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근데 우리하고 가까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개념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날 중국으로 예를 들면 그 체제가 깨진 것이 진시황 때라고 그래요. 진시황이 엄청난 힘을 갖고 뭐 개인적인 역량이든 뭐 사람을 잘 섞은 그 진나라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건 어떤 방식이든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 지역의 대표
그런 부분을 말살시켰다는 거죠. 자기가 임명하는 대표가 거기 내려가게 한 겁니다. 뭐 봉건이라고 해도 좋고 재우라고 해도 좋고 뭐 저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세세한 이름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중앙의 권력이 강화가 돼 봐요. 옛날에는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왜? 말 안 들으면 중앙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니까. 그것이 점점 관행이 됐다는 거죠. 자, 요즘에 우리나라나 다른 데 봐보세요. 51대 49로 누가 뽑혔다고 그러면 49는 흔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4년이나 5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뭐 패거리들이나 자기들이 해당한 당이나 또 추천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51%를 차지한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뭐 비례대표가 어쩌니. 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비례대표 같은 걸. 그리고 또 그 꼼수 만들었다고 또 욕하고 자기들도 그 짓거리 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어디냐 그러면 다산 정약용이 쓴 탕론이라는 그렇게 뭐 길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탕론이 뭐냐고 그러면 탕왕을 논했다 해가지고 탕론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임금은 스승이나 아버지하고 같아갖고 절대 복종해야 되고 고칠 수는 있을 망정 바꿀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어쩌고 뭐 그런 소리 횡행하고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탕이 자기 임금을 폐해하고 자기가 왕조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동양 문화권에서는 엄청나게 큰 화두였어요. 가령 탕왕이 한 일이 맞냐? 틀리냐? 정약용이 그 부분을 논한 것이 탕론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방식이 그 탕론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집에서 대표 뽑아갖고 몇 집에 모여서 또 대표 뽑고 그 위로 가서 또 대표 뽑고 하자. 예도 듭니다. 뭐 중국에 무슨 뭐 무용하는 춤이 하나 있다고 하더만요. 거기 그 춤을 여러 명이 추는 건데 아무나 나와서 마음대로 해보면 안 되니까 그 무용단이라고 해야죠. 무용단을 대표하는 대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뭐 안무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어쩐지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무용단 중에서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지금같이 그 완전히 뭐 체포하기도 힘든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뭐 면책 특권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 자리 끌어내기 힘듭니까? 뭐 국민 소환이니 뭐니 선거 때마다 나오긴 하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그런 정말 욕 나오려고 합니다. 자기들하고 관련된 법을 자기들이 만드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다가 그러니까 4년을 기다려야 돼요. 온갖 그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실행한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가르침만 한번 잘못 뱉고 사람들하고 주차 시비만 붙어도 바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니까 그걸 누가 판정하냐? 그 바로 밑에 있는 단계에서 그 한 사람 뽑았던 사람들 그 사람만 합의하면 열 몇 명만 합의하면 바로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 없다고 나라 안 망합니다. 그 대표는 지역 당장 망하는 거 아니고 뭐 행정 공백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바로 또 다른 사람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뼈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이의를 다신 분도 있고 그냥 코웃음을 치시거나
뭐 더 심하게 뭐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 아예 뭐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 제가 제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뭐 그걸 보고 혁명이라고도 별놈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것 같이 또 대중을 그런 의사를 조장할 수 있는 몇 명한테 또 휘둘리게 된다. 극단적으로 아까 몇 명이니까 더뭐 매수하기도 쉽고 조정하기도 쉽지 않냐 하는 그런 개념의 말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기존관념에 휘둘리고 그것에 찌들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 말고는 못 하는지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집권당이 보기 싫다고 그래갖고 다른 당에서 집권을 그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고 어쩌고 해갖고 그 비판하던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틀려지겠습니까? 우리 정권 교체 몇 번 경험했잖아요. 뭐가 틀려지든가요? 틀려진 거 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됐다는 거. 정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또래 계신 분들 얼마나 무슨 큰 욕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뭐 그분들이 무슨 단체장을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그런 위치를 더구나 공직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애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애기들 또 그 밑에 애기들 그들이 좀이라도 좀 나은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세상에서 말을 하면 누가 듣기라도 하는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 싶은 거, 할 수 있겠다 싶은 걸 하는 거.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절대 그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그리고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모든 걸 논의의 장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제발 좀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네?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좋겠다. 우리 앞날에 좋겠다 하는 걸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자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씀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세상을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저는 이 세상에 나서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뭐 저 같은 것이 나서서 이런 소리라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저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라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뭔가 정말 감사하는 인사 드리는 정도라도 꼭 해야 할 바는 있겠다. 그래서 국리 끝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해 봐가지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이것으로 됐다 싶으면 제가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랄지 하도 뭐 이야기할 만한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뭐 얼마 전에 써놨던 글이랄지 했던 이야기들 같은 것이 현재도 그대로 통용될 만한 거, 유용하다 싶은 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다시 되돌이켜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요. 늘 강건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